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선입니다. 저는 요즘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은 계속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네, 지난 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자문형 호스피스, 입원형 호스피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형과 자문형 어떤 건가요? 네,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사실 배웠어요. 호스피스 정도는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네, 그런 기관이 있다라는 건 알았는데 거기도 상세하게 이제 좀 구별이 되더라고요. 네, 일단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거는 호스피스 전문 병원에서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이거는 전문 병원은 그럼 어떻게 되냐? 네, 일정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이제 어떤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해서 심사를 통해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호스피스 전문 병원이 되면 그들이 제공하는 호스피스 서비스가 있을 텐데 그 서비스를 이제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입원형이라는 거는 이름을 들어서서 아시겠지만 쉽게 추측이 되시겠지만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가지고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호스피스 하면 떠올리게 되는 그게 입원형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그냥 일반 병원이랑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2022년 8월 숫자를 좀 찾아보니까 네, 87개소가 있대요. 네. 숫자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길면은 대기를 한 달 정도 혹은 그 이상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들어가고 싶다고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 저도 이거를 미리 공부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기다려야 되는 거면 기다리다가 그냥 이용할 이유가 없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호스피스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호스피스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네. 불행하지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가정형은 이제 집에 머무르면서 네. 호스피스 전문 병원에 호스피스 팀이 있대요. 그 네. 팀이 이제 댁으로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네. 이것도 이제 2022년 8월 숫자로 37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네요. 입원형보다 훨씬 적네요. 네. 네. 자문형은 이제 입원도 아니고 댁으로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네. 말하자면 그 병원에서 네. 상담같이 음. 외래처럼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 역시도 많진 않아요. 이, 35개소라고 나오네요. 이거는 좀 호스피스라고 하면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문을 해준다는 건데. 네. 그럼 세선님 지금 다니시는 병원에도 호스피스 병동이 있나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죠. 왜냐면 네. 다니는 병원에서 쭉 이어서 네. 치료를 받거나 케어를 받으면 좋잖아요. 저희 집도 가깝고. 그렇죠. 네. 그리고 기록도 다 있으니까 네. 제가 진료를 이런 수술을 했다, 이런 치료를 어디까지 했다라는 게 굳이 전원을 통하지 않고도 연결이 돼서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네. 없더라고요. 아,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이 이제 삼성 서울병원인데요. 네. 삼성 서울병원뿐 아니라 많은 상급 종합병원들이 거의 네. 대부분 입원형은 운영하지 않고요. 네. 자문형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수술을 받았던 곳이 고대 구로병원이거든요. 네. 여기도 되게 시설도 괜찮고 수술도 잘 받아서 있는 동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네. 의료진 수준도 높고 네. 병원도 새로 지어서 깔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비록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제가 옮기게 된 삼성 서울병원 여기도 뭐 국내 최고의 병원이죠, 마찬가지로. 네. 근데 이 두 군데 전부 다 자문형만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입원형 호스피스를 원하시는 분은 네. 전국에 많지 않다는 점을 네. 좀 아셔야 할 것 같고요. 서울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입원형이 몇 곳이나 있나요? 상급종합병원, 입원형 상급종합병원 호스피스는 아예 없나요?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서울에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이 24곳. 이거는 전부 음. 다 합친 거예요. 아까 가정형, 자문형까지 네네. 합쳐서요? 네. 네. 그러면 나는 꼭 입원을 하고 싶다. 우리 네. 집도 서울이고 나랑 그 같이 그 올
나의 자녀들 혹은 나의 친구들도 내가 생활 기반이 그 서울이다 하면은 서울에 있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쵸. 네. 근데 이제 입원이 가능한 곳은 15곳 뿐이라고 하고요. 아, 사실 되게 없는 거죠. 네. 지금의 이제 사실 고령화 시대나 이런 거를 비추어 봤을 때 네. 턱없이 숫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문의 주셨던 네. 그럼 상급 종합병원에서 입원형을 운영할 순 없냐? 네. 그런 데는 없냐? 서울에 혹시 그런 데 없나? 네. 그게 딱 한 곳 있어요. 아, 어딘가요? 그게 서울 성모병원이에요. 아, 성모병원. 네. 네. 그래서 여기가 대기가 엄청 길고요. 네. 왜냐면은 뭐 다들 원하는 게 상급 병원에서 호스피스까지 연결되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래서 들어가도 한 2주 정도밖에는 못 있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머나. 근데 아무래도 입원형이 가정형이나 자문형보다는 좀 나은 거죠? 이것도 근데 뭐 딱히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은 이제 댁에서 있는 걸 좀 원하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내가 편안하게 쓰는 화장실, 우리 집 편안한 화장실, 네. 우리 집에 뭐 예를 들면 뭐 글쎄요, 뭐 그런 것들이 네. 가정형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를 케어해주는 우리 가족들이 네. 예를 들면 나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나의 딸이나 나의 아들이 그들의 자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그들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이게 부모님도 돌보고 자녀도 돌보고 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집에서 케어하기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모두 다가 입원형을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아무래도 뭐 입원형을 원하는 사람들이 좀 많겠죠. 아니, 일단 뭐 갑자기 의사나 간호사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환자 그렇죠. 가족들이 의료 지식이 없는데 갑자기 맞습니다. 뭐 혈압이 떨어진다든가 심박수가 느려진다든가 하면 네, 어찌해야 되나. 또 환자가 막 아프다고 그러면은 네, 약 처방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거 막 아픈 것도 뭐 어지러울 수도 있고 배가 네, 아플 수도 있고 네, 뭐 손끝이 아플 수도 있고 뼈가 아플 맞아요. 수도 있고 그때마다 타이레놀만 줄 수도 없고 그렇죠. 모르핀만 줄 수도 없고 그렇죠. 모르핀도 얼마나 줘야 되는지 모르고 네, 그때 뭐 월요일에 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금요일인데 이틀만 참으세요. 이러기도 좀 그렇잖아요. 세솜님 그 보시는 요즘 열심히 보시는 더 피트 보니까 의사들도 막 논쟁하더만요. 거기서 네, 몇 밀리그램 20mg 더 투여해요 하면은 막 옆에서 아니 이 지금 200mg 들어갔는데요. 괜찮아 이 경우에는 막 이러고 그거 맞아요. 예, 의사도 모르는데 환자 가족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예, 가정형은 그런 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문형, 가정형 이런 것들은 좀 뭐 인프라가 부족하죠. 네, 병원에 있는 게 참 좋아요. 네, 예, 저희도 입원을 해봤지만 네. 바로 문만 열면은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3교대인가 이렇게 항상 깨어 있으세요. 그 새벽에도. 병원은 모든 게 불편해요. 하지만 병원엔 의사가 있다. 네, 그리고 간호사도 있다. 네, 맞아요. 어, 언제든 부를 수 있어요, 네. 진짜. 그래서 아, 그게 굉장히 대단한 장점이죠. 그 마음의 안심도 얼마나 되는데, 예, 맞아요. 온갖 일이 다 생깁니다. 입원에 있으면. 네, 진짜. 아, 아무튼 입원용 호스피스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너무 부족하죠. 제 생각에도 음, 정말 너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원형 호스피스 들어가려고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람도 많고요. 네, 요건 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네, 국립암센터라고 이것도 병원 이름이에요. 네, 아마 일산 쪽에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 호스피스 병동의 연도별 평균 대기 인원이 2020년에 457명, 어, 그리고 2021년에는 368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기 중에 사망한 환자가 이제 2020년에 457명 중에 90명이 사망했고요. 네. 그 다음 해에는 108명에 달하는 숫자가 대기를 하다가 사망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게 뭐 지금 이미 5년 훨씬 더 전이니까, 네. 2020년, 2021년이니까 지금은 조금 뭐 그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많이 이제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텐데, 네. 어쨌든 입원용 호스피스가 참 부족하군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 완화 의료 협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네. 그 EAPC라고 약자를 쓰나 본데 네. 여기에 따르면 네. 인구 100만 명당 최소 50개의 호스피스 병상이 있어야지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으로 그 35개밖에 안 된대요. 많이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 암 사망 환자를 감당하기도 벅찬 수준인 거죠. 네. 그리고 호스피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호스피스 환자의 평균 입원 등록 시점은 사망 30일 전이래요. 네. 그러니까 사망 30일 전쯤에 들어오시는 거죠,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미 30일 전이면 한 달 전이에요. 근데 아까 그 성모병원 같은 데는 2주만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임종이 되게 임박한 상태에서 뒤늦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뭐 대기하다 보면 시간도 흘러가고 그래서 얼추 돌아가실 때가 돼서 때가 돼서 호스피스라도 입원하면 다행인데 네. 그마저도 못하고 네. 전체 환자의 23.4%는 호스피스에 일주일도 채 머무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병상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하니까요. 네. 보호자들이나 이제 환자들이 최소 3곳 이상 네. 병원에 동시에 대기를 걸어두는 호스피스 뺑뺑이라고 부르나 봐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안심이 안 되니까 네. 3군데 자리 잡아놓고 여기서 비었다 하면 그냥 바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가 줌교육을 받으면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어떤 요령 같은 것도 좀 조언을 들었죠. 네. 근데 요거는 또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계속 또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요. 네. 호스피스 입원 환자의 보호자 어떤 한 분이 네. 이야기를 하시기를 호스피스 예약을 위해서 4군데 병원에 대기를 걸어놨었다. 대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환자와 가족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네.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회의 윤수진 기획이사님은 네. 수도권의 일부 병원은 20여 개 병상에 70명에 달하는 환자가 대기 중인 상황이다. 네. 대기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서 보호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여러 기관에 동시에 문의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꼭 뭐 호스피스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신경외과 진료도 그래요. 저희가 이제 병원 한번 옮길 때 빅5라고 하는 병원들의 신경외과 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되게 막 조언을 많이 들었거든요. 뭐 그 중에 이제 거절당한 사람들 이야기도 제 친구 중에도 있었고, 네. 뇌에 이제 암 있는 그 부인이 있는 친구 이야기도 있었고, 환우회 카페에도 나오는데 정말 진료실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무릎 꿇고 네, 빌어가지고 맞아요. 됐다 막 병원에서 돌려보내려고 여기 환자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다는데 그랬다는 곳 막 환우회 카페 보면 진짜 울면서 읍소해가지고 원래 돌려보내려다가 그냥 의사 선생님이 마음을 돌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참 뭐가 부족한 게 많네요. 네. 그래서 한국 호스피스 협회의 김도봉 협회장님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긴 대기 탓에 입원이 늦어지는 동안 환자의 증세가 악화해서 외래 접수 때 이미 의식이 없는 경우도 많다. 임종을 거의 너무 급박하게 앞두고 급히 입원을 준비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 입원형 호스피스 뭐 왜 이렇게 부족한가요? 뭐 호스피스 개념이 좀 안 알려져가지고 뭐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한국인 정신 빨리빨리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이게 또 길어요, 이야기가. 저희 방송 시간도 부족하군요.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게 부족합니다. 네. 물자만 빼놓고 다 부족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암과 책이 오디세이 김세섬이었어요.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감사합니다.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 darling.